네, 이번 시간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볼에 몰렸을 때 돌직구를 딱 날려주실 분입니다. 네. 이분만 오시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가끔 나태해졌다, 해이해졌다 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정신무장도 가끔 필요한데요.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에나꼴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근데 오늘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기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드컵 단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단념이란 말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의 힌트가 여기 숨어있는 게 아닐까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어떤 내용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그 구직 단념자라고 하죠. 뭐 실망, 실업 혹은 뭐 구직 포기자 뭐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구직 단념자. 일단 단어 자체가 참 씁쓸하고요. 뭔가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취업 활동을 포기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사실 긴 인생 살면서 취업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될 텐데요.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어떻게 요즘 뭐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통계치에 의하면 한 17만 명 정도가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2만 명 정도.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청의 자료에 대한 뭐 기준 자체도 이외에 말씀드린 중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일자리 매칭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조금 부정적인 사회적인 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서 구직 단념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1999년 이후 최대치고 40만 명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참 씁쓸한 수치인데 구직 단념자의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이게 궁금해요. 단념이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단념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글쎄요, 이게 뭐 두 가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는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는 있고 취업 의사는 있는데 이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는 있는데 뭐 한 1년 정도 구직 경험이 있으나 약 4주간 구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안 한 사람을 이제 구직 단념자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격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의와 자의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취업은 하고 싶지만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취업 포기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연애 단념자인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슬프네요. 네. 어쨌든 완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자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거죠. 괜찮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생긴다면. 그럼요. 충분한 의사가 있는데 그 재반적인 조건과 상황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연애 단념자라는 거 굉장히 좀 씁쓸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생 단념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긴 인생으로 본다라 하면 뭐 구직 단념이든 연애 단념이든 그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구직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단은 좀 점점 폐쇄적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고 상당수가 또 소득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PC방에서 게임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다든가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된다는 게 저는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비참한 생활에 좀 감내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구직 활동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참.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직 단념자라는 말 자체가 참 씁쓸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구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 이유들이 좀 안 받쳐줘서 결국에는 단념이라는 말까지 좀 어울리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안아드리고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단념, 체념 하여튼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 이제 올해 들어서 근데 이렇게 구직 단념자, 이렇게 급증한 이유.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간단하게 제 판단에 의하면 딱 3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한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최근에는 뭐 삼성 계열사도 그래서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통계청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구직 단념자라고 해서 4주간 활동. 근데 올해 들어서는 취업
그 준비생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구직 단념자를 이제 포함을 시키는. 그래서 중복 통계에 의해서 이것이 좀 폭증한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같이 1번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일자리 미스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계속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직 단념자의 증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직 단념자가 왜 이렇게 급증을 했나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도 있고 네. 통계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저는 근데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일자리 미스매칭, 좋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를 좀 기다리겠다, 안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느니 좀 기다리고 준비를 더 하겠다. 이게 사실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요. 일단 뭐 준비에 대한 부분까지 구직 단념자라 본다라는 건 좀 글쎄요. 기준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정부 뭐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 좀 통계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입사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신이 적절하게 어떤 직무 분석, 직업 분석을 통해서 나 이거 아니면 뭐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건 구직 단념자를 포함시키는 건 좀 무리수가 있겠다. 어쨌든 근데 이것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고 사람이 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소득 없죠, 또 주변에 인식이 있죠, 사회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용어 자체도 좀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구직 단념이 뭡니까? 구직 단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일시 뭐 정지 상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분 포기자 어때요? 괜찮네요. 부분적으로 부분 포기자, 부분 포기자, 일시 중지자, 뭐 구직 일시 중지자 이런 표현으로 좀 대체를 좀 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것들이 그런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업자 통계에서도 빠지게 되는 이런 통계청에 또 오류가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오류.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올라가면 그 부분이 실업률에서 또 빠지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송상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통계청에 의해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들을 좀 조절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실업률에서 빼려고. 그러게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어떤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용어 자체는 좀 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취업 준비자하고 담념자가 이제 좀 겹친다는 그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늘어난 구직 담념자. 예, 줄어들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풍토가 대기업 중심이죠. 그래서 뭐 수도권, 지방대랑 상관없이 40에서 50% 이상이 대기업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관련된 회사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약 2,000에서 2,200에서 2,300 정도 평균 연봉이. 근데 대기업이 지금 약 3,500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한 1,200 정도에서 오는 연봉에 대한 어떤 박탈감, 어떤 소외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냥 단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신의 학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공이라든가 과거 소득 수준을 좀 빨리 읽고 철저하게 좀 실리 위주로 가는 풍토, 가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제가 봤을 땐 상당 부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기업체를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직접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왜냐, 일단 구조조정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졸업생들 대상으로 어떤 취업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소득 보전을 좀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뭐 인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행정 조교, 행정 인턴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서도 이제 소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일을 할 때 사람은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대학 4년 졸업했는데 말 그대로 표현해서 맨날 PC방에 있다 보면 그게 한 달이 지나다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구직 체념이 아니라 인생 체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결국 사회화 문제가 돼서 또 고시원에 가면 그래서 막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폭력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진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살인 사건도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명확하게 해서 좀 개념 자체도 있지만 본인들도 좀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전환했으면 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요.
예. 뭐 눈높이라든지 일자리 미스매칭 정말 언제쯤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해결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거론이 되는 게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이에요. 네. 대기업 못지않은 부럽지 않은 어떤 복리후생 혹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예.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또 많이 그렇죠.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보들을 좀 찾는 노력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핵심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벤처기업, 뭐 중소기업에도 있어봤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내가 굉장히 대기업 임직원으로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백그라운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명함은 대기업 명함이지 자기 명함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강점을 둔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 자유스럽다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유연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직무 변경이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 부분에서 직군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인생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좀 가는 걸 길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실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경기 침체가 일단 인정을 하시고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개인적으로 본인은 먼저 자기 분석하신 다음에 직무 쪽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점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커리어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예. 자, 일자리 미스매칭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준. 그리고 또 기업의 기준을 다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자리를 좀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돌직구 오늘은요 구직 단념자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